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 늦은 밤인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이 바닥인지, 그럼 반등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해야 할 일들이 뭔지 상당히 궁금한데, 여기 사진 속에 나와 계신 분 있죠? 이분 염승환 씨. 이 염승환 씨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려주시네. 그래서 한번 우리 염이사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또 주린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대해서 한번 저도 잠시 살펴봤어요. 살펴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뭐 애널들이나 뭐 증권사 직원들이 말하는 게 다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는데 그냥 우리가 뭐 참고할 만한 내용들은 참고해서 필요하면은 우리가 그에 따라서 이제 뭐 벤치마킹 하거나 적용하면 되고, 맞지 않는 것들은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볍게 들어주시면 돼요. 무조건 뭐 고지고대로 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주 증시는 보니까 코로나19 대유행 있죠. 지금 다시 또 대유행이 있고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그 우려 속에 있어. 우려 속에서 지금 주 초반에 좀 약세장을 이어갔어요. 이어갔는데 약간 좀 후반 들어보니까 약간 일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삼성전자에 많아. 그 많은 우리 국민주 삼성전자에 대한 그 지지부진한 그 움직임에 우리 개인 개미들이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삼성전자 주가가 도대체 이게 멈춰 있는데 거의 정체돼 있고 이렇게 횡보를 하는데, 그럼 과연 이게 반등하려면은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이제 여미사는 무슨 얘기를 하니까 파운드리 육성과 M&A를 통한 외형 성장이 필요하다. 파운드리하고 M&A가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TSMC를 따라잡으려고 하려면은 그 파운드리 사업에 이쪽의 분야에서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해요. 가시적인 성과. 이게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인수합병, M&A 통합 아까 말한 것처럼 회장이 필요하는데, 그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은요, 최소한 1에서 2년 정도는 걸려요. 1에서 2년 정도는 필요하다. 그 보다 빠르게 이제 주가가 반등하려면은 삼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M&A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이렇게 했다가는 그냥 시간만 흘러가니까 빨리 M&A 해가지고 치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분은 자동차 섹터를 선호한다는데 뭐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로 뭐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한 2달 정도는 주가가 조정 양상을 이어갈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네요. 그래서 혹시 뭐 자동차 섹터 갖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특히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는 현대차, 기아의 경쟁력이 분명히 있대요. 자기가 볼 때 있는데 한 3년 정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결국 뭐냐, 저가 매수해라. 저가 매수해서 비중 높여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전략에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엔터주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기존의 음원이나 굿즈라죠. 굿즈 그 수입뿐만 아니라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로 이제 사업 영역을 이제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부의 고평가 우려에도 불구하고요, 앞으로 주가는 계속 우상향할 것 같다.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무전자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너무 고생하는 게 안타깝다. 자기는 그렇게 피해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뭐 다 누구나 알아요. 뭐 2분기 실적도 발표해가지고 좋다는 것도 엄청난 실적 나왔고, 영업이익도 12조 5천억이고, 그 증권사에서는 한 10조 한 9천억 정도 얘기했으니까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나왔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이었어요. 그 주가가 빠지고 있어서 당황하죠. 그래서 실적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는 빠지니까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뭐 좋은 실적인데 왜 주가가 안 올랐냐? 결국 주가는 미래를 반영한다. 미래를 반영한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가 3분기를 피크로 보고 있다. 3분기를 피크로 보고 있는 거야. 그쪽을 보고 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좋고, 이제 4분기부터는 이제 성장률이 꺾여가지고 내년 초까지는 D램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보고 있는 거예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좋은 것은 3개월 후의 문제인데 주가는 보통 6개월 선반영한다.
그죠? 그러니까 4분기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 같다.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 때문에 주가가 안 올랐으니까 이미 반영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주가가 오르려면은 이제 트리거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없대요. 트리거가 없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디램 반도체나 뭐 비메모리 파운드리, 스마트폰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축이라고 보죠. 디램, 비메모리, 파운드리하고 스마트폰. 디램은 올해 4분기, 뭐 내년 1분기까지 하향한다. 하향 추세라고 보네요. 하향 추세. 이렇게 하향 내려갈 것 같고 주가에 부담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스마트폰은 3분기 이제 폴더블 폰 나오니까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폴더블 폰이 과연 갤럭시 노트를 대체할 정도로 팔릴까 하는 의구심은 있는 거죠. 의구심. 옛날 그래도 갤럭시 노트는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렸는데 이 폴더블이 과연 이만큼 팔리느냐. 왜냐면 비싸고 하니까. 만약 안 팔리면은 스마트폰 기대감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솔직히 기대치가 높지 않다.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주가가 오르는 방법이 이제 파운드리랑 M&A밖에 없다는데 두 가지라는데 그 파운드리는 뭐 TSMC랑 경쟁하는데 굉장히 뒤처져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언론에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언론 보도를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은 삼성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삼성은 가능하다. 삼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소 뭐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미국 퀄컴, 애플,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TSMC에 맡기고는 있어요. 그렇죠? TSMC 많이 맡기는데 근데 과연 여러분들 봤을 때 이제 TSMC에만 맡기는 것이 과연 기업이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익인지 한번 살펴봐야지 않느냐. 응? 과연 장기적으로 이익일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만은 바로 어디 옆에 있어요? 중국 바로 옆에 있다. 그죠? 이 중국 애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만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미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미사 생각에는 삼성이 오스틴 공장에 투자할 것이고 가동이 이제 정상화되다 보면은 TSMC만큼 수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 TSMC도 10나노 이하는 수율이 한 60%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 삼성이 그보다 낮으니까 문제가 됐던 것이고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애플, 퀄컴 이런 데서 다시 다변화 차원에서라도 삼성전자에 물량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10나노 이하는 삼성하고 TSMC밖에 없어요. 인텔도 하겠다고 하는데 인텔은 한 2023년 정도 돼야 할 것 같고 뭐 성공할지 아닐지는 뭐 그때 가야 알겠죠.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삼성이 이제 선택지 안에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는 결국 빛을 발할 것이다. 우리 삼성전자는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분은. 근데 문제는 지금이 아니다. 지금은 아니야. 사람들이 내년 아니면은 내후년 정도일 거라고 그렇게 보고 생각하니까 삼성전자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이다. 지금이 아니다. 올해 말 실적이 꺾일 것 같고 파운드리는 아직 멀어 보이고 그 스마트폰은 그저 그런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결국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M&A다. 삼성전자가 이제 110조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돈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구속돼 있고 빵이 있으니까 이제 집행도 못 하고 있고 삼성이 워낙 M&A는 신중합니다. M&A는 신중하다. 그 미국 빅테크 기업을 보면은 구글 보세요. 구글 얼마나 잘했어. 유튜브 인수했죠. 안드로이드도 인수한 것이에요. 잘한 거지 뭐. 애플이나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은 M&A로 큰 회사다. 인스타그램을 인수해가지고 대박이 났고 오큘러스도 M&A 한 것이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M&A 스토리가 없어. 그래서 이게 참 아쉬워. 삼성전자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M&A를 기다리고 있어요. M&A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뭐 네덜란드 자동차 반도체 회사 NXP라고 막 자꾸 떠들어대잖아요. NXP 자꾸 떠들어대는데 이 회사를 인수하면은 이제 삼성의 좀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삼성전자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익은 늘었는데 매출액은 한 200조 원대에서 거의 그대로다. 그래서 NXP를 인수하면 매출액이 이제 점프한다. 그리고 삼성이 못하는 게
이제 자동차 반도체인데 이걸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가져오면은 좀 나아지겠죠. 돈도 충분해. 뭐 한 130조 갖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한 110조 여유 있게 뭐 100조 이상 갖고 있으니까 NXP 한 40에서 50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00조 원이면 충분히 인수할 수 있죠. M&A가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트리거 되지 않겠나? 어? 확실한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말이 없으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메모리만 하는데 D램 경기가 내년 2분기부터 좋아진다고 하니까 주가는 6개월 선반응하니까 올해 9월이나 10월부터는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삼전은 근데 그와 별개로 파운드리하고 M&A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빨라질 수도 있고 뭐 늦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이 맞다고 이제 이분은 보는 거예요. 여미사는 지금이 바닥이다. 더 빠질 건 없는데 언제 올라갈까지는 한번 좀 더 기다려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죠. 뭐 M&A도 필요하고 파운드리 시스템, 파운드리 관련된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뭔가 결정적인 게 좀 나와줘야지 주가가 한번 요동치지 않겠나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공통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야지만이 뭔가 시원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한번 저도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워낙 관심 많은 분이라서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참고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한번 보면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